그러니까 오늘 발목 관절에 대해서 이학적 검사인 스페셜 테스트를 발표할 건강운동관리사 오정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발목 관절에서 어떠한 이학적 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흔히 발목 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발목 관절이라고 부르는 관절은 여기 티비아, 피뷸라, 경골과 비골과 탈로스, 고골이라고 하는 이 사이 관절인데요. 이 겉에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탈로 큐얼 조인트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관절은 발목 관절에서 서브 탈라 조인트입니다. 우리 고골과 정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서브 탈라, 고골 하 관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은 트랜스버스 탈사 조인트입니다. 행족근 관절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가로발, 목뼈 관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색깔로 다 나눠놨죠. 분홍 색깔, 그리고 약간 연한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색깔로 또 나눠놓은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레얼풋, 후족부라고 하고요. 미드풋, 준족부라고 하고 폴풋, 전족부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나누기 위해서 색깔을 한번 나눠서 표현해 본 것 같고요. 이학적 검사랑 약간 좀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가 선 자세에서 체중을 지지하는 분포도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중을 지지하는 선 자세에서 후족부, 레얼풋에서는 약 60% 정도를 지지하고 중족부에서는 약 8%, 그리고 전족부에서는 약 28%인데 한 20%는 이렇게 바깥쪽 외측에 있는 이 부분에서 체중을 전달하고 나머지 한 8% 정도는 엄지발가락에서 체중을 전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후족부에서 6, 중족부에서 1, 전족부에서 3 정도의 체중 지지를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발목 관절은 총 몇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냐면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중족골, 지절골 이런 거를 뺀 관절, 발목 관절 안에서의 뼈들만 얘기한 숫자입니다. 발목 관절에서는 무슨 뼈가 있냐면 컬케니어스 종골, 고골, 네비큘러 주상골, 외측에 보이면 큐보이드 입방골, 3개의 큐네이폼, 설상골 총 7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절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를 또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의 축은 총 3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수직축입니다. 이 수직축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는 축으로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 ab덕션과 ad덕션, 흔히 벌림과 모음이라고 하죠.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ap축, 흔히 anterior posterior죠. 그러니까 앞뒤축이라고 하죠. 앞뒤축에는 이벌전과 인벌전으로 나누고 있고 ml축, 그러니까 medial, lateral,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축에서는 도르시플렉션, 플랜타플렉션의 움직임,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절별로 움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럼 처음에 우리 탈로 큐얼 조인트죠. 목말 종아리 관절에서는 도르시플렉션, 그리고 플랜타플렉션이라고 하는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에 대해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고고라 관절입니다. 서브 탈라 조인트에서는 인벌전, 이벌전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발목을 가장 많이 삐는 자세의 움직임을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트랜스버스 탈사 조인트에서는 가로 발목뼈 관절에서는 똑같이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네 프로네이션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벌전, 그 다음 ab덕션, 그 다음 도르시플렉션의 움직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 슈피네이션, 뒷침의 해외의 움직임은 인벌전, 그 다음 adduction, 플랜타플렉션의 움직임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겠죠. 이 움직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발목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할 때,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발목 관절에서 수많은 인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내측과 외측에 대한 인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측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죠. 안쪽에서는 이 세 가지 이 인대, 세모 인대를 보고 삼각인대라고 부릅니다. 내측에서 가장 중요한 인대고요. 티비아 내비큘라 파이버는 뭐죠? 경골과 내비큘라 주상골을 잇는 인대. 티비아 컬케니얼은 뭐죠? 경골과 컬케니얼을 잇는 전골을 잇는 인대. 티비아 탈라는 경골과 티비아와 우리 고골을 잇는 인대죠. 그래서 내측 삼각인대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인대는 내측에서 가장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측 면을 보면 외측에서는 또 세 가지 인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엔테리얼 탈라 피뷸라 리가먼트 전 겁이 앞쪽에 있는 고골과 비골 고골과 비골을 잇는 인대라고 해서 전겁이 인대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인대는 종비 인대라고도 하는데요. 컬케니얼 피뷸라 인대 전골과 고골을 잇는 인대 종비 인대가 중요하고 후겁이 인대라고 합니다. 포스테리얼 탈라 피뷸라 리가먼트 앞쪽에 있는 인대와 똑같이 이 비골과 이 고골을 잇는 인대 세 개가 중요합니다. 이 인대 3개 정도, 그러니까 외측의 3개, 내측의 3개 정도는 충분히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성능평가에서 발목 편에서는 총 9가지 준비했고요. 물론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쓸 수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9가지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게 한번 연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거 테스트입니다. 클레이거 테스트는 흔히 내측의 인대죠. 삼각인대. 그리고 신데모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발목 앞쪽에 있는 인대 결합이라고 하는 신데모시스에 대한 어떤 손상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신데모시스도 확인하기 위해서 발목을 최대한 배측 굴곡, 돌식 플렉션을 먼저 시켜보는 거예요. 돌식 플렉션을 먼저 시킨 상태에서 통증의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 한 손을 잡고 외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시킵니다.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면 어떤 인대들이 인장력이 높아지죠? 이게 안쪽에 있는 인대들이 이렇게 신장력을 받겠죠. 그럼 만약 이 인대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면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측 복사뼈에 통증이 나타나면 삼각인대의 가능성이 높고 외측 복사뼈에 나타나면 어떤 결합 조직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발목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면 신데모시스, 인대 결합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2번 탈라 틸트 테스트입니다. 아까 탈라는 뭐였죠? 한마디로 말해 탈라 고골이죠. 고골을 틸트한다. 고골을 틸트한다는 말은 고골화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발목을 중립이로 만든 상태에서 한 번은 외반, 한 번은 내반 스트레스를 줘서 내측의 인대와 외측의 인대를 다 같이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탈라 틸트는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 외측에 있죠. 이 외측에 있는 종비 인대를 좀 특이도가 높게 보는 테스트입니다. 다른 인대보다 물론 종비 인대를 1차적으로 보지만 전겁 인대, 후겁 인대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고 또 내측의 인대도 반대 우리가 움직임을 주면 내측에 있는 인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탈라 틸트 테스트였습니다. 인테리얼 드로우 테스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하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종골을 잡고 앞쪽으로 쑥쑥 빼보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뭐 어떤 관절에서 일어나냐면 이 겉에 관절의 움직임에 이렇게 줘서 외측에 있는 전겁인대의 손상을 확인하는 테스트죠. 물론 전겁인대뿐만 아니라 만약에 손상 정도가 심하다면 뭐 종비인대, 후겁인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양성은 발이 앞으로 쑥쑥 가볍게 밀려 나오거나 끝 지점에서 덜컥덜컥 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 저희가 실제로도 많은 회원님들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덜렁덜렁 거리지 않는지. 이 테스트에서 주의할 사항은 발목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전달력을 만들어내는데 돌시플렉션이 되게 하는, 발목이 이렇게 배축 굴곡시키게 만들면 안 되는 테스트겠죠. 앞으로 전달력을 잘 주는 테스트입니다. 범프 테스트입니다. 범프 테스트는 사실 어떤 검사를 하냐면, 여기 뭐 겉에 관절일 수도 있고 혹은 위쪽에 있는 경골 비골의 어떤 골절 유무를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종골을 이렇게 툭툭 쳐보는 테스트예요. 종골을 쳐서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뼈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종골에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종골을 치면 사실 좀 말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골을 종골의 골절을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하태나 아니면 이렇게 발목 관절의 골절을 확인해보는 테스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키즈 테스트 또한 우리 경골과 비골을 쭉쭉, 스키즈가 압착하다라는 뜻인데 경골과 비골을 가볍게 쭉쭉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골절이나 어떤 골절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쭉쭉 눌러봐서 골절이 된 부위를 찾는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톰슨 테스트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쓰이죠.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이 아킬레스 건이나 종아리 근육들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테스트고,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쭉 짰을 때 플랜탈 플렉션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킬레스 건이 찢어졌거나 종아리 근육에 이상이 있으면 플랜탈 플렉션의 움직임이 반대쪽에 있는 한 측보다 덜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겠죠. 그런 유무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톰슨 테스트였습니다. 호만스 테스트입니다. 혈전 정맥의 문제. 이 테스트는 사실 되게 흔히 하는 테스트는 아니죠. 혈전 정맥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이 테스트는 발을 몸쪽으로 당길 때 종아리 근육이 당겨지면서 만약 정맥에 염증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혈관을 압박함으로써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양성인, 이런 테스트를 양성인 반응인지 알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정상적인 정맥의 어떤 혈관이라면 종아리 근육이 당겨져도 통증이 없겠지만, 만약에 정맥 혈관에 염증이 많이 차 있는 상태면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 늘어났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아리 근육을 먼저 최대한 발을 돌시플렉션 시켜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봤는데도 통증이 없다면 그때 손을 이용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손으로 쭉 한번 쥐어 짜보는 거예요. 이때 약간 쑤시는 통증이 아니라 짧은 기간 갑자기 종아리 통증이 나타나면 혈전 정맥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호만스 징후였습니다. 몰턴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테스트는 아니고요. 몰턴 검사는 뭐냐면 신경종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 이 종양이라고 하죠. 신경에 종양이 생겨서, 이 중족골에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압박해보는 테스트입니다. 물론 중족골에 어떤 골절, 피로골절 같은 유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겠죠. 9번 티넬 사인입니다. 티넬 사인은 뭐냐면 우리 내측 복사뼈 옆으로 D정강이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posterior tibial nerve를 툭툭 쳐보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이 nerve,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이 먼 쪽까지 이상 감각이나 어떤 저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nerve냐면 posterior tibial nerve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래서 이 신경을 툭툭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정강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스페셜 테스트 발목편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이학적 검사는 이렇게 이론적인 것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많이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실기를 하는 시간, 이학적 검사 관절별로 뭐 짧게라도 실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마련돼서 다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성향평가의 발목 관절 편이었고요. 앞으로 무릎 관절, 뭐 골반, 척추, 어깨 해서 계속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운동관리사 오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